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사수나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2위 패패 승무패입니다. 올 시즌에는 제법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난전 상황이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셀타비고의 전술 구성상 이 경기에서 중앙 점유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역습에서는 셀타비고도 전개가 나름 괜찮은 만큼 한 골 정도의 실점을 당해도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부디미르가 공격적인 전술의 수혜자가 되는 등 공격적으로 가는 보람 자체는 있는 편입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7위 무승패패패입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팀을 상대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성인 것이 공격에서는 늘 측면을 경유한 역습에 매달리는 특성이 있고 수비에서는 수적인 열세에 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스파스의 창조성이나 라르센, 두비카스의 결정력이라는 무기는 있는 편이기는 한데 역습에 필요한 롱볼의 성공률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골 이상을 바라기에는 무리인 전술일 것입니다. 올 시즌 오사수나가 라인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공격력과 실점률이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셀타비고의 전술 구조나 약점 때문에 다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골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0대 득점력을 보여준 것보다야 오사수나의 득점력이 더 나아진 모습은 있습니다. 오사수나의 오버 2.5 양상 신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와 헤타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스페인 1부 7위 패패승패승입니다. 지공 성향의 팀이라서 헤타페에게는 늘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홈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점률 커버를 바탕으로 신승 양상을 상당히 잘 만들었던 편입니다. 이스코의 프리롤 기용으로 빌드업과 전개라는 면모에서도 최소한의 퍼포먼스는 내온 편이었습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가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홈에서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헤타페 스페인 1부 12 승패패승패입니다. 4-4-2로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유형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도 무득점으로 물러나는 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마요르카나 세비야를 제외하면 헤타페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을 상대가 어려워하는 면모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경기 헤타페가 후반에는 레알을 상대로 기세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린우드도 결정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던 모습입니다. 적어도 4-4-2의 헤타페에게 베티스가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홈에서 보여주는 실점 통제력을 바탕으로 극복하는 면모는 상당히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더 2.5와 핸디캡 무승부를 픽하는 것도 현실성이 클 것입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2위 승패승승승입니다. 아틀레티코를 만나기 전에 누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리디거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엔트리의 전문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나초 하나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맨디가 센터백으로 옮기는 것을 구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틀레티코가 지난 리그 1차전에서 레알을 공략한 방식이 헤더였고 이를 100% 저지하기에는 나초의 신체 조건이나 최근 잦아지고 있는 실수가 마음에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1부 3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전공법으로 간다면 복귀가 가능할 상황인 모라타를 선발로 복귀시켜서 피지컬에서 이기는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도 빌바오와의 코파델레이 1차전이 당겨진 만큼 일정상으로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로테이션이 소폭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며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중원에서의 미스나 압박으로 인해 벌어진 공간이 높아진 실점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퍽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레알은 아틀레티코의 헤더를 막을 센터백 뎁스의 부족함과 아틀레티코는 일정상의 변수와 포켓 공간 노출로 인한 다소 높은 실점률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두 팀이 코파델레이와 수페르코파에서 지긋지긋하게 만나는 모습인데 연장 승부가 자주 나올 정도로 두 팀이 꽤 치열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의 무승부를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1부 4위 승무승승승입니다. 서로 전력이나 전적에서 팽팽한데 아탈란타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이 윙백을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 라치오의 측면 수비는 늘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것도 비슷한 기조의 토리노와는 달리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용을 잘하는 감독이 꽤 다양한 옵션으로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수비 불안은 약점으로 꼽히나 라치오의 중원이 예년만큼은 아닙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7위 승승승패무입니다. 카탈디의 이탈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듯합니다. 사리 감독은 레지스타를 다치로 삼아서 빌드업을 이어가는 유형인데 카탈디가 없으면 감독의 핵심이 없어지는 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알베르토가 홀로 전진하는 것 말고는 수가 딱히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카마다가 대신 나와야 할 상황일 수 있는데 카마다는 시즌 초반 경합 상황에서의 문제 때문에 슬슬 주전에서 밀리던 자원입니다. 아탈란타의 압박이 꽤 두려울 것입니다. 측면과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으로 봅니다. 그나마 라치오가 카탈디의 존재로 인해서 빌드업 중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라치오가 보여줄 수 있는 중원에서의 흐름이나 경합 상황에서 모두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봅니다. 그나마 압박을 풀어갈 수 있는 유려함이 어느 정도 라치오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승리를 기록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이탈리아 일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유벤투스와 포메이션이나 컬러가 비슷한 편이나 득점력에서는 인테르가 확고한 우위일 것입니다. 이유는 중앙에서 차라노글루나 바렐라가 보여주는 창조성에서 유벤투스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피오렌티나전에서의 경기력이 아쉽기는 했지만 차라노글루, 바렐라, 디마르코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쿠데토를 위해서 UCL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린 감독의 성향상 이 경기에서는 주전들이 100%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일부 2위 승승승승무입니다. 브레메르 중심의 수비는 리그 내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키에사, 라비오가 모두 이탈하면서 측면에서만 공을 굴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상태입니다. 코스티치 크로스와 블라호비치 헤더라는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코스티치가 크로스 이외의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인테르의 수비력도 만만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측면에만 매달려야 하는 팀과 중원도 쓸 수 있는 팀의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적어도 중앙에서의 창조성은 인테르가 앞선다고 봐야 합니다. 유벤투스의 300 안정감을 간과하기는 어렵지만 유벤투스 스쿼드의 창조성이 눈에 띄는 선수들은 크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테르가 언더 2.5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